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포항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오늘도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더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곳곳에서 열대야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얼마나 더 더워질 수 있나 내기라도 하듯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인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6도를 기록하면서 대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는 평년 이맘때 기온인 30.4도보다 무려 5.6도나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도 영덕이 34도, 포항과 경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더위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괜시리 힘이 나는 요일인데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실 때 들리시면 좋을 만한 축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고요. 경주에서도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8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외식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만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장미금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포항시의 한 식당가. 한우로 냉면 육수를 직접 우려낸다고 홍보하는 한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단속반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수입산 고기를 섞어 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돌 양지가 호주산이잖아요, 그죠? 이거 쓰셨잖아요, 지금. 제가 체크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정식 백반집에서는 국내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표시했지만 부엌에서 중국산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20kg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잘 모르신다고요? 네. 이 봉지가 있는데? 글쎄 사람이 시장할 때 쓰는데 그거 잘 모르신다고요.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근 사흘 동안 경북 동해안 외식업소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점검한 결과 경주 19곳, 포항 18곳 등 모두 38곳이 적발됐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5곳이나 됐습니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37%로 가장 많았고 김치, 쇠고기 순이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한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성한 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획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최근 영천과 안동 지역 16곳의 농가에서 닭과 돼지 2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축사 단열 처리와 환기 시설, 전기 관리용 시설 등을 지원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닭과 돼지 12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 동해안 해수욕장과 연안 양식장 등에서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냉수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최근 동해안 해역의 수온을 분석한 결과 포항과 경주 앞바다는 20.5도와 20.4도를 기록했지만 부산 기장군은 이보다 5도 이상 낮은 14.7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조사원은 부산과 울산 해역은 다음 달 초에 냉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냉수대가 경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양식장 등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요즘 해병대 캠프가 한창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생들은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자신감과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들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상륙훈련에 이어 현역 군인도 힘들어하는 유격과 공수훈련까지 척척 해냅니다. 해병대 옆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5년째 해병대 캠프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필수! 고된 훈련 뒤 물대포 세례를 받으면 땀과 함께 더위가 사라집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해병대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운영돼 지금까지 3만 5천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기존의 개인 극기 훈련 방식을 벗어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팀 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훈련을 완수한 참가생에게만 주어지는 해병대의 빨간 명찰은 마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정 용사였었고 제 꿈도 장교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사설 해병대 캠프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명칭과 상징 로고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는 다음 달 12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어제 개막해 나흘간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어제는 개막식과 함께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변에서 뮤직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메인 행사는 주말인 오는 30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이탈리아와 대만, 한국 등 3개 나라에서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합니다. 한편 축제 기간 해외 사절단도 6개 나라 15개 도시에서 230여 명이 참가하고 황금 물고기 잡기와 물총 대전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수상 스포츠인 제트스키 대회가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6 전국 제트스키 챔피언십 대회는 남녀 스파크 경기와 노비스 경기 등 7개 제트스키 정식 종목뿐만 아니라 바나나보트 레이스 등 이벤트 경기 2종목도 개최됩니다. 또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터보트 시승과 바나나보트 체험, 해양 레저 장비 전시회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내년 11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립니다. 호찌민 경주 엑스포가 최근 정부에서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월남전에 아픈 역사적 기억이 있지만 베트남은 한자, 유교 문화권이고 교육열도 높아 우리와 닮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은 1,000만 인구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한국 기업만 4천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이곳 호찌민에서 내년 11월 경북의 대표 문화 브랜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한 달간 열립니다.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수출도 그렇고 문화동맹 같은 그런 역할을 맡지 않느냐. 최근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제 행사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나면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 교류전을 주제로 공연과 전시체험, 학술행사 등 30여 개 문화 산업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호치민시가 신흥시장 베트남의 경제 수도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문화에 더해 경제 엑스포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또 베트남이 경북 지역 다문화 가구 1위, 5천 가구가 넘기에 베트남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바자르 같은 걸 아주 크게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 공장이 거기 가서는 거기다 하는 제품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 또 제품도 들어가고 봉사자들도
경북에 있는 다문화 가정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호찌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공동 사무국을 열고 내년 1월쯤에는 공동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과 베트남이 이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베트남 우호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장터 현장 체험이 방학을 맞아 학생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기존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 학교 협동조합, 다드림 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장터 현장 체험은 주말마다 열리지만 미리 예약할 경우 평일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는 문무대왕 실경 뮤지컬이 오늘부터 사흘간 양북면 봉길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문무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과 설화를 모티브로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쟁, 왕의 승하, 만파식적 등 23곡의 음악으로 구성된 실경 뮤지컬입니다. 경주시는 사흘간 3차례 공연을 통해 5천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서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동이 트기 전 새벽, 화물차가 옆에서 갑자기 승용차를 도로가로 밀어붙입니다. 좀 더 가서는 승용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거합니다. 진로 변경을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입건만 되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복운전 사고는 한 해 1,60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3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설 구급차 등이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는 2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학교폭력 증가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12년 850여 건에서 지난해는 1,330여 건으로 56%나 늘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1,700명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비율은 0.57%로 전국 평균 0.42%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릉도에 시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택지조성공사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울릉읍 도동리에 지상 6층에서 8층 높이 2개동 72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야산을 절취하고 옹벽 공사를 했는데 일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연결 부위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절개한 야산이 수십 미터나 되고 옹벽 높이도 7미터에 이르러 부실 공사로 인한 균열이라면 사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멸종위기종 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생지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포항에선 초중학교들이 멸종위기종 식물로 화단을 가꿔 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장애우들의 배움터인 포항 명도학교 운동장 한켠의 화단입니다. 지난해 심은 큰 바늘꽃 등 멸종위기종 식물 10여 종이 귀한 자태를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청산 식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식물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모종을 키워 보급한 것으로 올해도 추가로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은 만큼 죽지 않고 서서히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희귀식물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종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된 기청산 식물원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학교에 심기 시작한 건 올해로 4년째. 그 결과 포항 지역 50여 개 초중학교가 희귀한 식물로 가득한 화단을 갖게 됐습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국내 77개 멸종위기종 가운데 울릉도가 자생지인 섬계 야광나무 등 5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식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 식물원에 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 식물들을 직접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멸종위기종을 보존이라는 게 어떤 특수한 기관이나 몇몇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평범한 학교 화단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퍼뜨려 종 다양성을 회복하는 훌륭한 천병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의 지난해 현금 흐름이 국내 철강사 가운데 가장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의 현금 흐름은 7조 6천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122.8% 늘었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항목이 2013년과 2014년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지난해 2조 7,500억 원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3조 656억 원으로 2위, 동국제강이 3위에 올랐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능력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건설업체 5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이 1위, 현대건설이 2위, 포스코건설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모든 건설업체의 업종별 법정 공시 항목을 협회 누리집에 일괄 게시해 발주처 등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적 어음 부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집계한 6월 경북 동해안 적 어음 부도율은 0.04%로 지난 5월에 비해 0.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음 부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포항의 어음 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했고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부도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 적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3%나 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대구 경북 적 농식품 수출은 2억 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67% 늘고 신선식품은 11% 늘었는데 특히 국내에서 가격이 내린 사과 수출이 지난해보다 250% 늘어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하는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모든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 교육과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해하도록 교원 연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나 더 더워질 수 있나 내기라도 하듯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인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6도를 기록하면서 대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30.4도보다 무려 5.6도나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도 영덕이 34도, 포항과 경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더위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괜시리 힘이 나는 요일인데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실 때 들리시면 좋을 만한 축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고요. 경주에서도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9도, 영덕 34도, 포항과 경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28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